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복합문화예술공간 다다의 대표이사 조예나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역 관광상품 안내 및 체험 커리큘럼 조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외 지역 관광상품 사례 탐방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저희 다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갈게요. 저희 다다는 지역 청년 작가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청년 작가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창작 활동에 목적을 두고 있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등 다양한 SNS 활동을 하고 있으니 한 번씩 놀러와 주세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지역 관광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주제로 지역 관광 상품을 만들었을까? 어떤 새롭고 신박한 아이템들이 있을까? 다양하고 많은 지역 관광 상품, 체험 커리큘럼들 중에 나와 비슷한 주제와 상품으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지역 관광 상품들이 있을지 사례를 보며 알아가 볼게요. 지역 관광 상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험 관광 상품입니다. 공간, 여행, 교육 등이 체험 관광 상품에 속합니다. 예시로 농장 체험, 다도 체험, 한옥 체험, 빵 만들기 체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 관광 상품입니다. 관광기념품, 굿즈, 키트 등이 제품 관광 상품에 속합니다. 예시로 경주빵, 독도 강치 인형, 만들기 키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체험 관광 상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유휴공간이 새로운 문화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휴공간이란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요. 산업 변화와 도심 쇠퇴로 사람들이 떠난 공간을 문화예술로 탈바꿈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외형과 내부를 최대한 보존하고 공간이 가진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어 지역의 매력과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5가지의 관광 상품을 만나보러 가시죠. 첫 번째 공간은 부산에 있는 F1963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버려진 와이어 공장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이색적인 공간이자 부산 문화예술에 떠오르는 명소입니다. F1963은 팩토리의 앞글자와 공장 설립 연도인 1963을 조합한 이름입니다. 2008년 와이어 공장 폐쇄 후 창고로 쓰이던 빈 공간을 부산 비엔날레와 부산광역시가 협력하여 부산 비엔날레 전시를 통해 문화예술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독특하고 이색적인 전시 장소로 부산 문화예술에 떠오르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F1963은 자연 친화적인 산책 공간과 유리온실, 전시실, 공연장, 스튜디오, 중고서점 등의 다양한 시설들이 있으며 이곳에서 컨퍼런스, 오픈파티, 공연, 프리마켓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카페 테르로사에서는 입구에 손몽주 작가의 와이어를 이용한 설치 작품과 기존 공장의 오래된 철판으로 만든 커피바와 테이블, 당시 사용하던 발전기와 와이어를 감던 보빈을 통해 공장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볼 공간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동부창고입니다. 옛 청주 연초 제조창의 담뱃잎 보관 창고로서 청주 연초 제조창은 한때 연간 담배 100억 개비를 생산할 정도로 청주를 대표하는 산업체였지만 산업환경 변화와 기능을 잃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동부창고는 적벽돌과 금강송으로 건축된 1960년대 공장 창고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보존 가치도 높은 건물입니다. 2014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시민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하였고, 현재는 지역문화예술단체와 시민 동아리를 위한 연습 공간, 작업 공간, 체험 프로그램, 갤러리, 전시회장, 독립영화 상영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네 장치는 물론 다양한 행사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자 지역 문화예술 명소입니다. 세 번째 만나볼 공간은 강원도 삼탄에 위치한 삼탄 아트마인입니다. 삼탄 아트마인은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했던 삼척 탄저의 폐광시설을 문화예술단지로 되살린 곳입니다. 당시 광원들이 이용했던 샤워실, 세화장, 갱도철로와 운전실, 수직갱 엘리베이터, 작업 공간이었던 수평갱을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하여 광원들의 고단했던 삶의 흔적과 역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마다 탄광 역사와 광원 이야기를 예술 컨텐츠로 만든 작품들을 만날 수 있으며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의 예술관, 체험과 미술관, 소장고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만날 공간은 대전에 위치한 옛 충남도지사 공간과 관사초원입니다. 1930년대 지어진 옛 충남도지사 공간과 1970년대 근현대사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관사촌입니다. 대전시에서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여 80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한 공간으로 일제감정기와 근현대사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동서양 양식이 어우러져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주 토요일 시민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프리마켓, 인형극, 문화축전, 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예술촌이자 역사 탐방 공간, 문화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완주에 위치한 삼례문화예술촌입니다. 삼례 양곡창고는 일제감정기 일본이 수탈한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이며 삼례에 있던 철로 이전과 함께 방치되었던 공간을 완주공과 예술가들이 함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디자인 공모전의 입상 작품을 전시할 공간을 찾다가 양곡창고를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발전시킨 것을 시작으로 미술관, 디자인 뮤지엄, 목공소, 책공방, 카페와 그리고 미술 전시, 문화 공연,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곡창고 건물 외관과 내부는 옛 모습을 유지하며 역사를 살린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유명합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간이역과 폐역입니다. 지역에 있는 기차역들이 하나둘 기능을 잃은 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의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방치되어 흉물로 남은 역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간이역과 폐역을 문화예술로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 역은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고모역입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의 배경이 된 공간이기도 하죠. 단절된 폐역 쌓인 고모역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문화 가치를 창조한 공간이자 세대와 세대를 이루어주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른들에게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다양한 고모역 관련 콘텐츠가 있습니다. 느린 우체통, 그림 그리기 체험, 영무원 체험, 5, 60년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 고모 뮤지엄, 고모역 문화전시, 지나가는 열차를 볼 수 있는 파빌리온, 기차역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메모리 가든과 산책로, 그 시절 통일호의 모습을 재현한 포토전 등이 준비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역은 경북 예천에 위치한 용궁역입니다. 용궁역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별주부전입니다. 이곳은 별주부전과 용궁면의 지명에서 얻은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간이역입니다. 용궁역의 입구에서부터 확실한 콘텐츠로 다른 역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는데요. 용궁역 입구 벽에는 별주부전의 이야기가 담긴 벽화와 캐릭터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용궁역의 시그니처 관광 상품인 용군 토끼 강빵과 고구마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간에는 다양한 포토전과 민속놀이 등이 준비되어 있어 체험할 콘텐츠가 굉장히 많고, 지금은 꼭 가봐야 할 경북 예천의 여행 관광 코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은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나전역입니다. 국내 1호 간이역 카페이며 조용한 시골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정선을 여행하는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공간입니다. 역사 안 카페에는 지역 특산물인 곤드레로 만든 시그니처 음료와 특산물로 만든 감자빵, 고구마빵을 만날 수 있어 강원도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정선아리랑 열차표를 판매하고 있어서 간이역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요. 나전역 복원공사를 통해 여기저기 나전역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포토전과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강원도의 특색 있는 여행 관광지로 추천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지역 관광상품과 지역 활성화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지역은요, 경북 영천에 위치한 가래실 문화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별명은 영천 별별 미술마을입니다. 마을 전체가 지붕이 없는 미술관이라 불려 생긴 별명인 만큼 마을 전체가 미술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마을 내부에는 폐교를 재탄생시킨 시험미술관과 체험 공방이 있어서 많은 가족들과 학교에서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많은 작가들이 참여한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을 곳곳에 다양한 조형물과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메인 골목뿐만 아니라 마을 외곽,
구석구석까지 미술품과 벽화를 만나볼 수 있고요. 마을 이야기가 담겨 있는 우리 동네 박물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마을에 많은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이 늘어나며 문화예술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만나볼 지역은 경북 청송에 위치한 청송 한옥 미니촌입니다. 청송 지역의 옛 전통 고택을 재현한 한옥 스테이 공간으로 전통 고택 체험과 청송 백자 만들기, 민속놀이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청송 백자 전시, 도예 전시, 백자 체험, 천연 염색, 공연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청송 한옥 민예촌만의 체험 키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제품이 바로 2021년 전통 한옥 브랜드화 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으로 청송 한옥 민예촌과 주황산기암, 청송사과를 컨셉으로 한 청송 드림캐쳐와 몽호 풍경입니다. 이 외에도 청송 주산지를 컨셉으로 한 테라리움 등을 키트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나볼 지역은 일본 가가와현 앞에 위치한 나오시마 섬입니다. 세계 7대 명사라고 불리우는 예술의 섬. 버려진 섬이었던 나오시마 섬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함께 예술섬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섬으로 재탄생한 공간이고요. 나오시마 섬에 버려진 집들을 예술 건축물로 복원하여 전통과 현대미술의 조화를 만들어냈으며 섬 주민들을 예술 프로젝트에 참가시켜 지속적인 생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 구석구석 아트하우스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해안가에는 나오시마 섬의 랜드마크인 쿠사마 야요이의 조형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험 관광, 여행 관광, 교육 관광 상품 사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더 많은 지역 관광 상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원하는 테마별로, 지역별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나도 몰랐던 지역 축제들, 관광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사이트를 들어오셔서 검색해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특색이 담긴 관광 상품, 기념품, 굿즈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품, 이런 기념품, 이런 굿즈들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강릉 두부 스프레드입니다. 강릉의 전통 식재료인 두부를 빵에 곁들이는 스프레드 형태로 개발한 상품입니다. 다음 상품으로는 눈놀이 제주 제품입니다. 제주도의 할망설화와 관광지를 테마로 한 윷놀이이고요. 제주만의 문화, 신화, 자연경관을 모두 담은 보드게임입니다. 다음 제품은요. 단청 우산입니다. 경복궁 처마를 장식한 단청 문양을 우산에 새긴 관광 기념품입니다. 우산 아래에서 경복궁 처마를 느낄 수 있는 한국 전통미가 담긴 상품입니다. 우산 케이스마저도 한국미가 철철 넘쳐나는 정말 아름다운 기념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춘천 감자빵입니다. 춘천에서 생산한 다품종 감자의 제빵 기술을 접목한 감자빵으로 강원도 농산물 관련 새로운 상품 개발, 지역과 선순환 구조로 유명한 관광 상품입니다. 주재료인 로즈 감자로 시작해 두백, 청강,
고구마 감자 등으로 품종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주문화재를 이용한 체스 기념품입니다. 경주문화재를 이용한 체스 기념품으로 경주문화재를 활용한 오브제로 지역 연계성이 굉장히 높으며 개성이 넘치는 상품입니다. 소장 가치 또한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제주 바당 티코스터입니다. 제주 바다를 표현한 티코스터로 제주도의 특유의 바다의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북성로 공구빵입니다. 대구 북성로의 공구거리를 본뜬 디저트이고요. 대구 북성로의 숨은 가치를 알리고자 북성로 공구거리와 장인의 가치를 담아 다양한 공구 모양을 본뜬 마들렌입니다. 다음 제품은 자개소반 무선 충전기 달반입니다. 한국 문화를 담은 한국적인 디자인과 무선 충전 기능을 더해 신미성과 실효성을 갖춘 관광 상품입니다. 전통성과 기술력을 볼 수 있고요. 기념품, 외국인 선물용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수원화성 참기름입니다. 수원 화성의 팔달문과 황옥문을 새긴 30년 전통의 수원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로컬 디자이너의 수원 화성 페나를 담은 패키지를 통해서 수원 화성 참기름과 들기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산 도자기 마그넷입니다. 군산 여행의 추억을 담은 군산 도자기 마그넷은 군산의 옛 감성을 지닌 장소들을 군산의 관광 스토리를 녹여내 마그넷으로 제작한 상품이고요. 군산을 다녀온 사람들, 방문하고 싶은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념품입니다. 다음은 경복궁 긍정정 단청 연필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을 담은 기념품이고요. 전통 목조 건물에 그려진 단청의 아름다움과 궁궐을 재현해서 어디서든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독도 강치 인형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솜으로 만든 독도 강치 인형이고요. 일제시대에 멸종된 독도 강치를 일상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의 의미까지 담은 인형입니다. 독도 문방구의 모든 제품들은 환경에 친화적인 제품들이고 또 독도와 울릉도를 알리는 데 의미를 둔 제품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다른 제품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퍼퓸 4세 대구 시리즈입니다. 대구의 관광 명소를 담은 방향제이며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 5군데를 이미지로 담아서 어울리는 향기와 함께 여행객들, 방문객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뜻깊은 상품입니다. 관광상품, 기념품, 굿즈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우리 기업과 비슷한 상품과 서비스를 가진 상품들과 제품들, 굿즈들이 무엇이 있는지, 혹은 비슷한 주제를 한 다양한 상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곳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얻고 가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도별로 쭉 수상작들을 볼 수가 있고요. 수상작에 참여했던 기업들, 디자이너들의 정보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작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템플릿이 있는데 이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자세한 정보들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관광 상품 및 체험 사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기업에 맞는 관광 상품과 체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인 분들을 위해 저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만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겁니다. 대상을 먼저 정하면 대상에 맞는 연령대, 난이도가 자연스럽게 정해지고 소요 시간과 예산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을 정하는 게 어려운 상품군인가 서비스다 하시는 분들은 주제를 먼저 정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정하셨으면 다음으로 할 일은 나의 상품과 서비스에 맞는 판매 방법은 무엇일지 선택하는 겁니다. 크게 오프라인, 온라인 키트 중에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 중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중복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혹은 단계별로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구성하고 설정하는 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다다의 상품과 서비스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다다는 경북 경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 지역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나 체험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체험을 하거나 혹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대구까지 나가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듯 경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과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원데이 클래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려고 했을 땐 아직까지 많은 지역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클래스를 여는 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성으로 한 3번 정도 원데이 클래스 강의를 오픈을 했고요. 약 2주에서 3주라는 기간을 두고 지역에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홍보를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예상했던 인원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3회로 시작했던 원데이 클래스는 참여했던 지역민분들이 많이 만족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많은 클래스를 열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께 문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원데이 클래스를 대폭 늘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정확한 원데이 클래스 체계가 잡히고 정규 클래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클래스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못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더 많은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문화예술 관련 체험들을 제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문화예술 키트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공간에서 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키트 판매뿐만 아니라 클래스를 들으시는 분들과 동일하게 온라인 영상을 만들어 키트와 함께 배포하였습니다.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고, 반대로 유튜브 만들기 영상을 통해서 키트를 주문을 해주시거나 원데이 클래스를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체험과 키트를 판매를 하며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원데이 클래스는 기약 없이 장기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을 하게 될 수가 없다면 온라인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기존에 온라인으로 키트와 함께 만들기 체험 동영상을 올렸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체험 클래스를 제작하고 배포하게 되었고, 이것들이 3개월 정도 지나고 와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온라인 강의 신청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스마트 스토어와 유튜브, 아이디어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SNS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마이컴퍼니와 텀블벅 같은 펀딩 페이지에서도 저희의 제품들을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 후부터는 문화예술에 대한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예시로 마을 관련된 축제나 그리고 마을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대신하여 마을만의 특별한 굿즈와 상품들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에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저희의 지역 관련 서비스와 상품들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시로 지역 관광 상품 및 체험 커리큘럼을 조성을 새롭게 하게 되었고요. 마을 축제 행사를 대신한 제품 및 굿즈를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기도 했고, 주민 체험 키트와 업사이클링, 벽화와 문패 제작, 교육 키트 제작 등을 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해냈고,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협업을 한 사례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넘어온 만큼 온라인에 맞는 제품군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나만의 제품, 나만의 커스텀 제품들 군을 위주로 상품을 새롭게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커스텀해서 제작하는 일러스트 용돈 박스와 초상화 액자, 그리고 커스텀 휴대폰 등 많은 제품들을 커스텀 위주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각종 SNS 사이트에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다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변화와 성장 스토리를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맞는 판매 방법은 무엇일지 설정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상하고 만들고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겠죠.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채널과 마케팅이 무엇인지 설정하고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각 채널의 장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연령대가 어떤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플랫폼이 달라질 텐데요. 먼저 밴드를 사용하는 평균 연령대를 알려드릴게요. 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용자의 평균 연령대가 30에서 50대 정도이고, 아직까지 많은 중년층이 이용하고 있는 SNS 채널입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10대에서 20대, 30대까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채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젊은 연령들이 사용을 하는 채널이고요. 이 채널의 장점은 바로 홍보와 판매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네이버 밴드와는 다르게 판매로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홍보 효과 또한 굉장히 대단합니다. 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피드에 꾸준히 올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외에도 광고 비용과 광고 타겟, 광고 기간, 광고 지역들을 설정을 해서 나에게 맞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은 10,000원부터 20,000원, 30,000원, 저렴한 가격부터 광고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판매 사이트 중 하나인데요. 제품을 판매하는 초기 단계 분들에게는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에 판매를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세팅 비용이 너무나 부담이 되실 텐데요. 그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세팅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눈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 재고 확인, 그리고 주문 현황, 배송 현황, 정상 현황 등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엄청나게 또렷한 사이트입니다. 가입하는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고 관리하는 방법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수수료 또한 다른 타 사이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수수료 지원도 하고 있으니 초창기 판매자들에게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밴드처럼 판매로는 바로 이어지기 어렵지만 홍보 효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처럼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 또한 굉장히 뛰어나지만 아직까지는 역시나 전 연령층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많이 검색을 하는 사이트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이나 포스트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네이버는 클래식이자 우리가 꼭 운행을 해야 하는 채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나의 상품과 서비스가 영상으로 꼭 홍보를 해야 하는 제품이다 하는 경우에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한 나의 제품과 서비스가 영상으로 꼭 홍보를 해야 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영상으로서 만드는 과정이나 활동과 체험하고 있는 과정을 업로드를 하면 홍보 효과에 그리고 판매 수익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준다면 추천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다다로 예시를 들자면 유튜브에 만들기 영상과 키트 영상, 그리고 클래스 체험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뒤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제품을 주문을 해주셨고 원데이 클래스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채널과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디어스입니다.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익숙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생소하기도 한 사이트일 텐데요.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생산하는 제품들, 기성품이 아니라 커스텀으로 직접 제작되는 제품들 등 자체적으로 제작한 제품들을 많이 올리고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까지 각 채널의 장단점과 마케팅 방법을 안내를 드렸고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제품이 아이디어스일 경우에는 완제품이나 기성품을 판매하지 않고 제작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올 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주문이 들어온 제품을 발송을 하고 발송이 완료된 후 주문 건건별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랑은 다르게 아이디어스는 매달 24일까지 발송이 완료된 건까지 다음 달 15일에 일괄적으로 한 번에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스는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단, 적은 금액에 한해서는 수수료를 면제를 해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스와 스마트 스토어의 장단점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아이디어스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상세 페이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진과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스를 이용을 하는 고객들에게 아이디어스 앱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리뷰 관리, 댓글 관리, 정상 관리, 통계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 아이디어스도 처음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많은 연령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홍보와 제품 판매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광고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인스타그램처럼 광고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노출시킬 수 있고, 스마트 스토어처럼 판매로까지 바로 이어지는 기능이 있는 플랫폼입니다. 홍보용으로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 연령대가 이용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판매를 할 것인지, 그 대상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 제품에 맞는 홍보 방법, 마케팅 방법은 무엇일지를 고려하여서 채널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해보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안내드린 8개의 채널을 다 운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에서 2가지 정도를 먼저 꾸준히 운영을 해 본 다음 다른 채널들도 필요에 따라 운영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요약을 하자면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제품의 경우에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내 제품은 상담이 조금 많이 필요한 제품이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내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 채널의 장단점과 마케팅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알려드린 내용을 통해 나의 상품과 서비스가 어울리는 채널과 마케팅을 하나씩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각 플랫폼에 가입하는 방법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이점 심사 서류를 접수한 후 1일에서 2일 정도 이내에 답변이 오고요. 1일에서 2일 정도 이내에 답변이 왔을 때 승인이 된 경우에는 바로 판매하고 싶은 서비스나 제품을 업로드해서 그날 당일부터 판매가 가능하고요. 입점 심사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반려가 될 경우 혹은 보안 요청이 올 경우에는 보안 요청이 온 서류를 보완한 후에 다시 입점 심사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입점 심사 서류를 접수한 것과 동일하게
보완 서류를 첨부해서 입점 심사를 다시 한번 접수했을 경우에도 1일에서 2일 이내에 회신을 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가입 방법과 안내 사항이 나와 있으니 보시면서 따라하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 입점 시 단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상담원 연결이 어렵다는 건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모든 문의 사항을 톡톡과 1대1 게시판을 통해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받는 것도 다른 타 사이트에 비해서 조금 늦는 편이긴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스마트 스토어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스입니다. 아이디어스는 다양한 상품들과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이트인데요. 상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와는 다르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제한적입니다. 판매 가능한 제품은 수공예 완제품, 커스텀 제품, 교육 클래스 포함해서 가능하고요. 불가능한 제품은 DIY 제품, 기성품, 외주 생산 제품, 아트 상품 중에서도 공산품이 있습니다. 아이디어스 입점 심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스의 입점 심사 메일을 전송을 하면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주시는데요. 메일로 회신이 옵니다. 이 제품이 판매가 가능할 경우에는 바로 판매 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제품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링크를 첨부해서 메일로 보내주는데요. 14일 이내에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가입을 하고 업로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입점 심사가 반려가 될 경우에는 보완 요청이 메일로 넘어오게 됩니다. 어떤 사항을 보완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메일에 적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보완 서류 접수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고요. 다시 한번 보완 서류를 첨부해서 입점 심사를 넣으면 앞과 동일하게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입점 심사 메일 서식 폼이 별도로 없습니다. 자유롭게 작성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작성 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이디어스 공식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고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스에는 제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클래스를 모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디어스 입점 심사 메일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 다다가 실제로 아이디어스의 제품을 심사했을 때 보내드렸던 파일인데요. 별도의 파일 서식은 없습니다. 단 메일로 보낼 때 제품에 대한 소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하고요. 제품명, 가격, 옵션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옵션별 가격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제작 과정은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생산하고 있다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내용들을 첨부를 하면 아주 쉽게 아이디어스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스 입점 심사 파일을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폼을 활용을 해서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제품 등록료 사진도 함께 첨부를 해야 하는데요. 정사각형 비율로 첨부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사각형 비율 말고 다른 비율로 업로드를 하게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화면은 정사각형으로 보여지니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 이미지를 편집해서 제공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펀딩 페이지입니다.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바로 판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상품과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이 원할까? 수요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등등의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판매를 진행하지 않고 펀딩 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선보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펀딩 사이트로는 텀블벅이 있습니다. 텀블벅은 제품들 중에서도 창작품, 디자인, 일러스트, 출판, 굿즈 등의 성향을 가진 제품들을 강점으로 하는 펀딩 사이트입니다. 텀블벅에서 펀딩 가능한 제품은 100% 창작품들만 펀딩이 가능하고요. 불가능한 제품은 기성품과 창작품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제품은 펀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도 펀딩이 가능하지만 다른 판매 사이트에서 펀딩 사이트보다 가격이 더 낮게 판매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펀딩 심사 및 입점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 후 펀딩 게시물 작성을 한 후에 심사 요청을 제출하면 2일에서 3일 이내에 답변이 오고요. 승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가입된 펀딩 일정에 맞춰서 바로 오픈을 시작을 하면 되지만 보완 요청이 온 경우에는 보완 후 심사 요청 제출을 한 후에 2, 3일 뒤에 답변을 받으면 그때 해당 게시물을 펀딩 일정에 맞춰 오픈하면 됩니다. 다음은 오마이컴퍼니 펀딩 페이지입니다. 오마이컴퍼니는 농식품, 기부로 연결되는 제품, 캠페인 성향이 강한 리워드 제품이 강점인 펀딩 페이지입니다. 오마이컴퍼니에서는 기성품과 창작품이 함께하는 제품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패키지만 디자인을 새로 하고 구성품은 기성품인 경우에도 제품을 펀딩할 수가 있고요. 정기적으로 펀딩 교육 및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오마이컴퍼니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거나 오마이컴퍼니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펀딩 심사 및 입점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 후 펀딩 게시물 작성 후 심사 요청을 제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텀블벅보다는 2일에서 2일 이내 답변을 준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상담 전화도 항상 가능하며 답변도 빨리 주고 친절하기 때문에 내 제품이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제품이다 혹은 오마이컴퍼니에 특화된 제품이다 하는 경우에는 오마이컴퍼니 펀딩을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마이컴퍼니의 경우에도 심사 승인이 되면 해당 일정에 맞춰 오픈을 하면 되고요. 보완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보완 후 펀딩 일정에 맞춰 오픈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와디즈 펀딩 사이트입니다. 와디즈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가장 높으며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제품, 유명한 제품들의 특성을 가진 제품들을 펀딩하고 있습니다. 나의 제품이 기술적으로 좀 뛰어난 제품이다. 혹은 실용성을 많이 강조하고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하는 경우에는 와디즈 펀딩 사이트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와디즈 또한 앞에 설명드렸던 펀딩 사이트와 동일하게 회원 가입 후 펀딩 게시물을 작성한 후에 심사 요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승인 결과는 일주일 이내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와 펀딩을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상품이 펀딩이 되어 있을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펀딩을 해야 할지 궁금하고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관광상품 펀딩 사례를 통해 어떤 관광상품을 펀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여권으로 만든 자개 여권 케이스입니다. 평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자개를 여권 케이스에 담아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이 여권에는
여권 불법 복제를 차단하는 안티-스미킹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어 아름다움과 전통, 기술력을 함께 담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마르크로 팔찌입니다. 마르코로 팔찌는 상주에 있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드는 팔찌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팔찌를 만들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함과 동시에 직접 만든 팔찌를 판매하여 만든 수익금을 어르신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사용을 하고 또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하는 기부 팔찌입니다. 지금은 상주를 대표하는 기념품이자 굿즈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퍼밋에서 만든 신데렐라 딸기입니다. 이 딸기는 파인애플과 딸기를 합쳐 만든 새로운 품종으로 최첨단 재배 기술을 통해 만든 딸기입니다. 첨단 스마트팜 시설에서 재배를 하였고 이색적이고 예쁘고 또 당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사이즈 또한 일반 딸기의 2배로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완충제로 포장을 해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복궁을 수호하던 해치를 굿즈로 만든 제품입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화재나 재앙을 막아주는 전설의 동물 해치를 굿즈로 만든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캐릭터를 통해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만든 제품입니다. 인스턴트 필름 마그넷 서울은 전국 방방곡곡 도시들을 소개하는 국내 여행 기념품입니다. 필름 사진을 마그넷에 새겨 만든 제품으로 서울 관광명소인 광화문, 청계천, 한강, 남산을 마그넷으로 만들었고요. 서울 마그넷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자들을 위한 기념품 컬렉션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광역시 6종, 강원, 전남, 제주 등의 마그넷 시리즈가 있으니 전국 방방곡곡 도시들을 소개하는 기념 굿즈를 갖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나주의 이야기를 담은 나주 블렌드입니다. 티 소믈리에가 직접 만든 나주 티 블렌디드로 나주만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티 세트입니다. 나주의 특산품인 나주매와 대중적인 홍차와 허브티를 블렌딩해서 만든 티입니다. 석굴암을 담은 컵 홀더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실 때 뜨거워 손이 데일 뻔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컵 홀더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단순한 컵 홀더가 아닌 관광 아이템이 그려진 특별한 컵 홀더입니다. 경북 경주의 석굴암을 담은 컵 홀더, 경남 통영의 거북선을 담은 컵 홀더, 제주도의 도라르방을 담은 컵 홀더, 경북 경산의 삽살개를 담은 컵 홀더, 경북 안동의 하이타를 담은 컵 홀더, 서울특별시 남대문을 담은 컵 홀더 등 다양한 관광 아이템이 그려진 특별한 컵 홀더입니다. 다음 제품은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구룡마을의 제품입니다. 오프라인 미션 키트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미션을 추리하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미션 키트와 미션 앱을 실행하는 순간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 거리를 테마파크이자 야외 방탈출 게임 공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구룡포 근대화 역사 거리에서 구룡 설화 속 주인공이자 플레이어가 되어 직접 미션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독도와 서도를 잔 안에 담은 제품입니다. 독도는 하나의 섬이 아닌 동도와 서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독도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고자 동도와 서도로 나누어 제작한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부산의 삼복도로의 장면들을 다양한 굿즈에 표현한 제품입니다. 부산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삼복도로를 담은 굿즈로 삼복도로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굿즈입니다. 거제 바다를 담은 베스밤 제품입니다. 거제도의 망치 몽돌 해수욕장, 학동 흑진주 몽돌 해수욕장, 구조라 해수욕장의 아름다움을 담아 알리는 제품입니다. 거제 바다의 아침과 밤을 담아 만든 제품으로 거제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경산 특산품 대추로 만든 수제 식혜입니다. 경산의 특산품인 대추와 경산에서 나는 햅쌀을 이용해 만든 수제 식혜입니다. 경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색적인 대추 식혜로 방부제와 첨가물, 착색료가 없는 건강한 관광 상품입니다. 다음은 전시처럼 즐길 수 있는 원곡동 도슨트 여행 키트입니다. 숨겨진 원곡동의 이야기를 찾아서 떠나는 세계여행 키트로 카드 속 사진을 보이는 장소에 가서 카드 뒷면에 QR을 찍으면 현지인 해설사가 들려주는 원곡동의 숨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행 관광 키트입니다. 페인팅을 통해 국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키트입니다. 직접 가보지 않아도 그림 속에 있는 국내 여행지를 그림을 그려 떠날 수 있는 관광 키트로 국내의 유명한 관광지를 그릴 수 있는 키트입니다. 부산의 광안대교, 서울의 남산타워, 강원도 양양의 서피 비치를 그릴 수 있으며 그림을 통해 관광지의 여행 간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키트입니다. 키트에는 숫자가 써진 캔버스와 번호가 적혀져 있는 물감을 통해 초보자들도 쉽게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죽서로 무드등과 삼척 바다 스마트톡입니다. 삼척 바다의 보물인 죽서루를 손으로 일일이 각인해 만든 무드등과 삼척 바다의 조개 껍데기, 모래, 산호초를 다양한 구도와 조합으로 완성한 스마트톡입니다. 광주의 관광지를 스크래치 투어 맵으로 담은 제품입니다. 광주의 관광 정보와 위치가 한 번에 담긴 관광 지도를 스크래치 아트맵으로 재탄생시킨 제품으로 스크래치를 긁는 것으로 광주를 정복한다는 재밌는 요소를 추가하고 여행 동기를 부여하며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한국 전통 복식을 기념품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즐겁고 아름다운 한국의 경험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이자 한국의 고유함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전통 복식을 표현한 디자인 네임택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나 쉽게 착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과 선물용으로도 많이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을 구성하고 제작하고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추천하는 사이트입니다.
무료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무료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미리 캠퍼스입니다. 미리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걱정이 없는 무료 디자인 툴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용이나 글, 이미지들을 편집을 해서 손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핀터레스트입니다. 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핀터레스트에서 비슷한 홍보 주제를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지역 관광상품 사료 탐방을 통해서 지역 관광상품 안내 및 체험 커리큘럼 조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맡게 된 복합문화예술공간 다다의 대표이사 조예나였습니다. 다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의 QR 링크를 통해 혹은 검색을 통해서 다다의 SNS에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